우리가 키운 딸보다 네 아들이 더 귀했냐? 독고탁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장미의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유전자 검사지를 본 그날 이후 독고탁의 일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술도가와 경쟁하느라 장미애와 부부처럼 살며 싸우고 달래고 또 싸우기를 수십 년.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날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미애는 30년 전 자신 몰래 아이를 낳아 독수리 술도가에 버린 여자였습니다. 장미애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강수 아빠는 죽었어. 나 혼자 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 집에 맡겼어. 말은 짧았지만 그 여자의 30년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에게는 용서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이 어딘지 누가 그 아이를 길렀는지 그건 독고탁의 경쟁자이자 눈에 가시 독수리 술도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독고탁은 술자리를 모두 끊고 조용히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미애, 너는 나를 아니 나의 인생 전부를 기만한 거야. 이제 내가 값을 치르게 할 차례야.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 말하며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광수는 광숙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 믿었던 형제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늘 형수님이라 불렀던 광숙이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형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광숙은 눈을 피했습니다. 강수야, 나는 너에게 그게 상처가 될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진심이었지만 강수에게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았다고 믿었는데 결국 다들 숨기고 있었네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상처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홍수는 강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구체적인 사정은 몰랐습니다. 대신 동생을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형 말 들어. 우리 중 누구도 널 다르게 보지 않아. 혈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그 말이 강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방을 나섰고 술도가 창고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아버지처럼 따랐던 장수 형이 쓰던 도구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되뇌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라서 여기에서 배웠는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 시각 한동석은 LX 호텔에서 긴급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독고탁이 장미의 과거 비리를 들고 신문사에 연락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사화를 막아야 합니다. 장미애는 내 손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내가 끝을 내야 합니다. 동석은 단호했습니다. 문제는 독고탁이 단순히 장미애만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독수리 술도가 자체를 흔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미애가 오광수를 불법으로 유기한 사실과 오씨 가문과의 관계까지 끌어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정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형수 그리고 강수를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집안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수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은 이성적이었지만 오범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장미애는 독고세리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도 이걸 숨길 수가 있어요? 강수씨가 저와 같은 피였다고요? 장미애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오범수의 연구실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제 세상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교수님만은 믿고 싶어요. 가족이고 부모고 전부 다 무너져도 우리만은 남을 수 없을까요? 세리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오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광수는 술도가 문 앞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이곳을 떠나 있을게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릴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술도가 옆 공터에서 독고탁이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설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라조조 X글로벌 유통 오광수 프리미엄 막걸리 시제품 출시 임박. 그 이름을 허락한 적이 없는 오광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고탁의 복수는 이제 강수를 이용해 술도가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강숙과 한동석은 결국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술도가의 경영을 외부에 맡기자는 한동석의 제안에 폭발했던 마강숙은 시간이 흐른 뒤 그의 진심이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석 역시 광숙이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장수의 빈자리를 책임지고자 하는 결심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동석은 당신 손에 술도가를 맡기게오라며 한 발 물러섰고 광숙도 그의 배려를 이해하며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충돌을 지켜본 오씨 형제들, 특히 오홍수는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의 다툼에서 가족들 앞에서 언성이 높아졌던 장면은 모두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광숙은 형수이자 형의 아내였고 동석은 외부인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형수와 회장의 관계가 아무리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리되었다 해도 형제들에게 그것은 미처 수습되지 않은 감정의 꼴로 남아있었습니다. 마강숙은 그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홍수가 말은 없지만 눈빛이 싸늘했고 범수는 형수 앞에서도 여전히 예의 바른 척했지만 예전만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장남의 아내에서 이제는 이 집안의 중심이 되어버린 자신에게 쏟아지는 조용한 거리감은 광숙을 더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안 내가 지켜야 할까 내려놔야 할까? 광숙은 어느 순간부터 혼잣말처럼 그 질문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천수의 집은 전쟁터처럼 뒤집혔습니다. 며칠 전 강소연은 천수와 미순의 관계를 알게 되자마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너네 불륜이야? 이게 지금 인간이 할 짓이야? 이혼 안 해준다더니 지금은 이혼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라며 소리를 지르고 미순에게까지 달려들려던 그녀를 천수는 겨우 말렸고 결국 그래? 불륜이면 어쩔 건데. 외도는 너가 먼저 했고 이혼도 너가 먼저 요구했어. 위자료도 줬고 난 문제없어라고 대받아쳤다. 강소연은 부들부들하며 천수를 때리려 손을 올리는데 그 손을 미순이 잡아채며 앞으로 천수씨한테 함부로 하지 마요. 내가 20년 더 먼저 알았어요. 이제 천수씨 제발 놔줘요. 오천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삶을 초라함과 외로움 속에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딸 영주는 멀리 있었고 아내 강소연과는 이미 마음이 끝나버린 사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만난 미수는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감정을 꺼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에 가까웠고 천수는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강소연은 단순히 질투에 휩싸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홀로 미국 생활을 이끌며 딸을 지켜낸 자신에게도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수가 차갑게 돌아서자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광숙을 찾아가 형님, 이 집안에서 나까지 밀어낼 생각이세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광숙은 강소연의 태도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열흘 만에 딴 남자한테 안 안겼어요. 그 말은 광숙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아무리 감정을 추슬렀다 해도 오장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형제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형수였고 감히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오씨 형제들의 눈초리, 이제는 전처에게서까지 날아든 그 비수 같은 말에 광숙은 처음으로 스스로가 정말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한동석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 서 있는 게 괜찮은 걸까요? 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고 말고를 묻는다면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 말에 광숙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미수는 천수에게 나 내 옆에 있어도 되지? 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강소연의 분노 앞에서 꿋꿋이 맞섰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천수는 말없이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너가 있어야 내가 사라져. 그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고 미수는 더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강숙은 술도가 창고에서 오천수와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쌀포대를 옮기는 천수를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 집을 지키려다 서로 다 상처만 남는 건 아닐까요? 천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가 지키려는 건 집이 아니라 저희잖아요. 저도 이제는 사람을 지켜보고 싶어요. 독고세리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영은이 툭 던지고 간 말들, 냉소적으로 던져진 사진 한 뭉치, 그리고 마지막 그 경고까지 모든 것이 뱀처럼 가슴을 졸라왔습니다. 그날 그녀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한이를 찾겠다는 나영은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함이 찍힌 서류와 사진 몇 장은 그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뜻했습니다. 한이는 잘 웃고 잘 울고 낯가림이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요즘 따라 세리 외엔 품에 안기길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범수가 없을 때 한이는 유난히 세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잠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세리는 그때마다 한이를 끌어안고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러나 세리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법적으로 한이는 나영은의 딸이었습니다. 나영은이 원한다면 그리고 법적으로 움직인다면 세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졌습니다. 편의점 마감 후 귀가하던 세리는 아파트 입구에서 낯익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깜깜한 차 안에서 나영은이 한이가 담긴 유모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고 나영은은 한참 동안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나영은은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보고 있었을 뿐이야. 내 배로 낳은 애야. 세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무섭고 떨렸지만 더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한이는 당신이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채 버린 아이예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나영은은 차가운 눈으로 세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 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이를 키우려는 거야. 범수 옆에 붙어있는 건 순전히 그의 옆에 있고 싶어서겠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세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영은은 끝까지 자신을 한이의 곁에 있고 싶은 여자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 어떤 변명도 타협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전 한이 옆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여서가 아니에요. 한이는 저한테 사랑 그 자체예요. 무서워서 버린 당신이 지금 와서 그 아이 인생에 손대지 마세요. 나영은은 웃으며 마지막 카드라며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법적 양육권 청구 준비 서류였습니다. 그날 밤 오범수는 세리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영은의 과거를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이를 되찾겠다는 나영은의 움직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범수는 조용히 서류를 넘겨보다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어. 세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원한다면 제가 한이 곁에서 물러날게요. 대신 한이가 다치지 않게만 해줘요. 그 말에 오범수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세리야.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을 때보다
당신과 한이랑 셋이 웃는 지금이 더 좋아. 이제 우리도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다음날 아침, 도코 세리는 오시 형제들과 공주실, 그리고 광숙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모두가 한이를 중심으로 결집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히 공주실은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나영은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양육권 분쟁을 준비하며 한이의 의료기록, 예방접종 자료, 그리고 과거 입양 미등록 사실까지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범수는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연합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영은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그 사진첩안에 담긴 한 장의 사진은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세리는 말없이 굳어졌습니다. 과연 나영은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이며 한이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39화는 화해 속에 또 다른 균열이 움트는 이야기입니다. 풀린 감정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실타래는 여전히 얽혀 있습니다. 마강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지만 그들 둘만의 이해로는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천수는 새로운 사랑을 선택하려 하고 강소연은 그런 천수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요동치는 이 집안의 감정선, 그리고 진심과 책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물들의 선택이 다음 회차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한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